자, 도시활법 1페이지. 도시활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어딘가를 시가화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사업은 신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것을 정해줘야 돼. 그걸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이래요. 그럼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 보면은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면 개발 계획을 세워야 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도시개발 계획이다 그래.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 계획.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용기 지도 할 때 도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야. 그럼 이제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누가 수립하겠어? 관리 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 계획 누가 결정하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도시관리 결정권자야. 용도구역 말고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정은 도시공관리기 일환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데 국장이 할 때도 있다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누가 할 수 있어? 국장.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어디다 지정하는가 볼게요. 시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를 하는데, 시가화를 하는 곳들은요 주상공에서 하는 겁니다. 원칙이 도시 외의 지역에서 시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라고 국토계획법에서 어제 공부하기 좋네. 연달하니까 시가화 용도라고 했던 거야. 이걸 시가화 용도가 뭐야? 시가화 하라고 만든 거야. 도시개발구역 어디다 지정하는 게 원칙이야? 주거상업 공업적이 하는 건데, 다만 불가피할 때는 녹지적이라든가 도시적 외의적, 뭐 이런 관리적이라든가 농림적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자,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규모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 제한. 너무 좁게 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 자, 어제도 공부하고 있었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최소 얼마 이상이 부담이 된다고? 너 그렇게 짠돌이야? 10만 원 해야지 부담된다고 했잖아. 축의금. 자, 10만 이상인데 그는 1만 이상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녹지적은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지역이 있는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시가화를 하면 안 돼. 보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땅이 있다면 형질 변경은 5천 원 해주겠다 이 말이야.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아니야. 보전녹지는 뭐 물어보진 않는데 그렇게 이해하네.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얘하고 똑같아요.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은 1만 미만이지만 여기는 1만 이상이야. 우리들은 1만 미만. 공적인 사업은 1만 이상.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1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외이죠. 우리가 이제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은 여기가 똑같아. 여기는 안 되는 거 말고는. 근데 관리 농림도 3만이었는데 여기는 아니야. 도시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어떻게 배웠지?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했죠? 안 했어?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 1만 이상이고, 공업지역은 좀 커야 되겠지. 공장 같은 거 만드니까 3만이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1만입니다. 이걸 하면 안 되고, 도시외의 지역은 얼마요? 30만 이상이에요. 30만 이상. 자, 물론 여기도 뭐 10만 이상이면 되는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뭐 이거는 내가 참고 삼아 써놨고, 30만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여기에 30만이 적용 안 되는 예외를 좀 이따 공부할 건데 걔를 기억하는 게 좋아. 뭐 아파트 연립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몰라, 상관없어요. 자, 다시 이제 이게 확률분 허가 기준 면적인데 자세히는 안 했어. 왜? 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인데 형질변경 허가 기준 면적하고 비슷해. 이거 외웠어.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 공업은 3만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자연생산은 1만 이상입니다. 여기가 다른 게, 도시외의적은 원래는 여기서 시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도시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찾는 게 좀 곤란할 수가 있어. 도청이든 신도시라든가. 그래서 그럴 때 예외적으로 도시 외지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넓은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것이 찾기 힘들 때 여기 가라는 취지가 있는 거야. 도시 외지역을 마구 파헤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마땅한 게 없을 때. 자, 도시 외지역은 얼마다? 30만 이상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적 얼마? 30만 이상이라고. 30만 이상. 우리들은 5천밖에 안 해주지만 30만 이상이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만약에 여기 보니까 파주가 동그라미인데 여기 삐져나와 있네. 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이거 고양시야, 고양시. 지금 걸쳐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혼자 해야 돼? 협의해야 돼?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됐어. 그럼 누가 정해줘야 돼? 국장이지. 둘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시군 사이라면 도지사겠지만 여기 대도시장도 도지사하고 동급이야. 여기는 도시하고 지정권에서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정해줍니다. 국장이. 그래서 국장은요 이런 경우에 정해줘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가 사업할 때는 누가 정하면 돼? 국장. 그리고 중장이 요청할 때, 공장 출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 그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둘 이상이 걸치는데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이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어딘가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다고 하세요. 근데 요청할 수 없다. 그럼 뭐야? 다 틀린 거지. 다 맞다고 하나 있으니까 반대.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행정관서끼리는 서로 전혀 독립적인 게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어. 지가 못하니까 국장에 요청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요청하지 않는 데서는 그런 문제를 내질 않아요. 언제나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맞다. 못한다. 그럼 틀렸고. 심의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심의할 필요 없다. 틀렸고. 다만 개발 행위가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를 안 했네. 그때 뭐 고시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고시 안 해도 된다는 틀린 거고. 이런 거서 전혀 연관이 없는 데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요령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런 요령을 익혀야 돼 이제. 그냥 여기서 들어도 까먹거든요. 문제를 봐야 돼 자꾸. 내가 해봐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재수 삼수한 사람들은 이말 괜찮은데 이런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저거 되게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지. 자, 그래서 중장은 요청할 수 있고, 이제 공장 출장을 설명할게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국가는 하는 일반이니까 국가나 지자체만 합니까? 신분권을 둬요. 신분권 공공기관이잖아. 한국 무슨 공사하는 거.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있어.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리고 여기는 얘가 꼭 신분권 만드는 게 뭐야? 지방공사. 얘네들한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국지공출방 그럴 거야. 국지공출방. 그럼 얘네들은 공공사업 시행자예요? 민간사업 시행자예요? 공공사업 시행자야. 자, 그럼 민간사업 시행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사적인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여기에 이렇게 땅을 가진 사람이 있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 제안한 다음에 지정해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건 여기는 알 필요 없고 너무 복잡하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줄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민간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만 딱 떠놓으면은 민간이 있는가 없는가 공공이 뭐가 모르니까. 자, 수도권에서 대학교가 있는데 또는 수도권에 내 회사가 기업이 있어. 근데 지방으로 이전하겠대. 지방으로. 그럼 도와준단 말이에요.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이전 법인 이렇게 간단히 말해. 이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 지방 이전 법인인데 그럼 이제 얘한테 지방에 어딘가에 충청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 좀 해달라. 그럼 내가 학교를 옮기겠다. 그럼 이제 얘가 사업 시행할 수 있어. 어쨌든 이런 민간 시행자가 있고 공공 시행자가 있다. 또 하나 얘네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설립한 법인이 있어. 출자법인.
뭘 해서 출자했겠어?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그럼 얘도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데, 자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출자했어. 그러면 얘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지자체가 단독으로 다 출자했대. 전액을. 공공이야, 민간이야? 공공. 자, 토지 소유가 단독으로 다 출자했어. 공공이야, 민간이야? 민간. 그럼 둘이 공동했어. 공공이야, 민간이야? 많이 투자한 놈이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국지공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처리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해서 출자하면 공공이에요. 초과해서 출자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50초 그럴 거야. 50초는 공공이야, 민간이야? 공공입니다. 공공. 이제 공공은 보증 같은 거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 혜택이 있는 거야. 자,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성남시장인 이재명 전 시장님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사야, 공공기관이야? 지방공사잖아. 성남 이런 게 여기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화천대유라는 사람들 모임, 개인들의 투자를 공동으로 투자했어. 공동투자. 주식이 11주였어. 근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01주를 가지고 화천대유가 5,000주를 가졌어요. 얘는 공공이야, 민간이야? 공공이지? 50초가 했잖아. 단 한 주. 공공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토지를 수용할 때도 미리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공공이야, 그냥 국가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도 여기 있는 애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럼 제한이 있어.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되는데 공공은 동의 받을 필요 없어. 보증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혜택. 그래서 여기 얻어진 이익이 얘들한테 많이 가서 너무나 많이 갔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부패다 이런 말이 있고, 근데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여기가 더 많이 가져갔다. 여기서 이런 사업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단군일에 가장 성공한 공공사업이라는 거야. 이제 누가 만든지 내가 몰라. 이걸 설명. 얘네들이 만든 것이 성남의 뜰이에요. 성남의 뜰은 공공이야, 민간이야? 공공이라고. 50초니까 앞으로 50초 그러면 생각하면 되지. 50초. 그런 이런 사업 주체 시행자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을 제한할 수가. 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근데 보세요. 한국 무슨 공사라든가 국가철도공단 같은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얘네들은 국가 일을 하는 거야, 지자체 일을 하는 거야? 한국 무슨 공사는 국가 일을 해, 지자체 일을 해. 그래서 얘네들은 국장한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직접. 우리들은 국장한테 제안하면 안 돼. 지자체한테 제안하는 거고. 지방공사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게 그거예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얘한테 할 수 있다고. 얘한테. 그러면 얘가 지정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봐도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국장하면 뭐야? 국가잖아,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을 하거나 중장이 요청하거나 공장 출장이 요청하거나 대신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 자, 이건 불성립은 공부했어요. 둘 이상이 걸치는데 불성립했어. 그럼 누가 지정할 수 있어? 국장. 여기에 어딘가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여기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빨리 신도시를 건설해서 이주민을 수용을 하고 싶어. 지금 현재는 막 텐트에 살고 있고 막 뭐 굉장히 열악한 임대 앞에 살고 있어. 그러면은 지자체가 밀어붙이는 게 빠르겠어? 국가가 하는 게 빠르겠어? 국가가 하는 게 빠르요. 국가가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빚이 6,200조가 있대. 국가는 막 빚 엄청 지고도 해. 아무튼 부도 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빚 내고 막 할 수 있어. 6,200조. 동그래 하나만 여기 떼주면 좋을 텐데. 중년한테 1조만 떼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신속하게 도시개발 사업 하겠대.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외비가 1,000불 정도 돼. 1,000불 한 달에 1,000불이야. 우리 학원비에 10배쯤 돼. 10배도 더 돼. 그래서 중, 3, 1,000불 과외비 왜 이렇게 올라서? 국가가 올렸지. 중, 3, 1,000불 국가가 책임져라. 그래서 국장입니다. 이거 국장. 물론 여기서 1, 2, 3은 충분히 국가를 연상할 수 있는 말들이 나와. 국가가 한
요청한다. 중당이 요청한다. 국가기관과 밀접한다. 근데 30만 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중삼 천불. 그 천불이 전에 내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1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야? 150만 원이 됐어. 활용이 올라갔고 150만 원 넘나? 막 청와대 때 그래서 중삼 천불 100만 원쯤 가입이 들죠? 이래도 그때는 막 비쌌는데 지금은 더 비싸졌어. 이제 1,500, 150만 원 됐어. 자, 4번이에요. 자, 중삼천불 외워야 돼. 근데 5번에는 불 하는 게 없지만 성립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겠죠? 자, 나중에 또 불이 뭐야 이제 불이 안 보여서 큰일 났네. 불 없네. 이러면 안 돼. 자, 4번. 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분할하면 돼. 능력되면 결합하면 돼.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는데 너무 넓어. 분할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정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싶어.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에 어딘가 나오더라도 분할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최소 10만 이상 하라는 것은 그래야지 좀 유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도시개발구역 면적 최소 단위 얼마야 여기 칠판에? 최소 단위 얼마야? 1만이잖아. 1만 최소 단위. 그래서 나누더라도 각각의 구역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되겠어? 1만은 돼야 돼. 그래야지 뭔가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니까 막 1000으로 10개 나누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분할되는 경우는 분할 후 각 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 1번은 설명했고. 자, 다음에 이제 지정 요청 제한이야. 중장은 우리 공법 어디가에서도 국장을 귀찮게 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장은 국장을 귀찮게 한다. 자, 그래서 중장은 국장한테 요청한다 말라면 다 맞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고 여기 보세요. 시도의사 대도시장 결정권이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 있어.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역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도의사에게 요청하는 거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자기가 지정을 하는 거고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청한다. 요청. 도시개발구청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게 요청이에요. 관계 중장은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이제 됐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를 한번 봐. 국가나 지자체는 지가 지정하거나 요청하면 돼. 나머지 시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요청한다고 하는 거 제한한다 그래요. 제한한다고. 자, 제안을 한번 해볼까? 내가 토지 소유자예요. 갑입니다. 을이에요. 병 3명이 있어. 이 사람들이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시장 군수구청에게 제안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대도시시장은 지정해주는 거고 대도시안 시장 군수구청장은 저기 특광도지사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지정 좀 해주세요. 요청하는 거야 이제. 자, 국가나 지자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지정하면 되니까 지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근데 공장은 특히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다고?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고. 출장도 국장에게. 얼마 이상으로? 면적 30만 이상으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갑, 을, 병, 정. 자, 4명이야. 4명은 규약을 다 써. 100명이야. 많죠? 근데 다 책임 분담을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데 이런 책임서에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앞으로는 책임을 누가 져? 여기 갑을병정 각각죠? 이 법인이 이제 책임 주체가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이 현대사에서는 주식회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거야 이제.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단체를 만들면 그 이름을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도시개발조합. 근데 이름만 갖고 단정하면 돼. 민법에는 조합이라는 것은 법인격이 없어. 근데 민법의 조합이 그렇다는 거고 이 도시개발조합은 우리 공법에서 법인격이 있다고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얘가 주체가 되는 거야 이제.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제 얘는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안 되지만 민법의 일반 조합은 등기는 게 없어. 합유야. 합유 등기야. 합유 등기. 근데 얘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조합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해. 그래서 등기한다.
다만 법인이 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거래하는데 갑을병정의 계약서는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공사대금을 갑한테 받는지 법인한테 받는지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은 법인격이기 때문에 인가만 받으면 성립하는 거야?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거야?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거야. 법인은 등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조문이 부족해서 민법을 준용하고 싶어. 민법을. 그럼 민법을 준용할 때 민법에는 조합을 준용해야 되겠어? 사단법인을 준용해야 되겠어?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 말. 법인이기 때문에. 이름만 조합이지 얘는 본질은 법이냐? 조합의 탈을 쓴 법이냐? 농업협동조합도 이름은 조합이지만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냐? 이것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다시. 그럼 법인도 도시개발조합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얘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한은 못해요. 누가 하면 얘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고, 구역이 만들어지면 조합을 만드는 거야. 이거 농담했었나? 결혼식 사진에 부부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이들이 여기 있어 없어? 결혼식 사진 아이가 종현이 여기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조합은 아직 안 만들었어. 조합 이거 구역 지정한 다음에 만들어지니까 얘가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래서 조합. 자, 다시 봐요. 이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조합은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네. 자, 그게 1페이지에 있네요. 양권에서 3번.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별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이거 볼까? 여기 파주하고 고양시에 걸쳐 있는 곳에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제안서를 제출할 때 뭐 제안서 제출할 테니 협의해서 받으세요. 필요 없어. 절차잖아. 단순한 절차. 그러니까 넓은 면적에 속하는 곳에 제출하면 돼요. 제출한 것은. 두리사항에 속할 때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에 제출하면 된다. 자, 3번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안 나오니까 숫자 단순히 외우는 건 내가 좀 싫어하는 편이죠. 자, 전에는 1개월 연장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예전에 가끔 나왔던 것도 추가하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하고 이게 이제 공부 항목에서 잘못된 거야. 또 너무 많아서 안 돼. 버리겠습니다. 얘는. 자, 동의.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면 여기 만약 여기에다 제한하고 싶대. 갑을병이 제한하려면 그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국공유지 포함해서 제한해. 포함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계획에 사업 시행자라든가 사업 시행 방식 같은 게 있는데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걸 두 개를 섞어서는 혼용도 있는데, 자, 이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를 나중에 서로 교환해 가는 거야. 만약 이게 파주시 땅이 있어. 그럼 파주도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의 이해관계 당사 중에 하나야. 환지를 할 때 그 중에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한다, 제외하고 산정한다.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동의권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포함한다. 지금 또 기반시설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다 까먹었으니까 안 할게요. 어쨌든 숫자 모를게. 기반시설 제한하면 토지 면적 얼마 동의받아야 돼? 5분의 4, 5기사. 그래서 다른 건 3분의 2고 도시공개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제한할 때도 그때도 5분의 4 기반시설에 나온 거니까 나머지는 다 얼마? 3분의 2. 요것도 좋아지는 거니까 얼마? 3분의 1하고. 근데 여기는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3분의 2 동의받아야 되고 이제 기반시설 등을 제한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3분의 2 동의받는다.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맨 밑에 국공유지를 포함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됐어. 일단락 됐고. 자, 이제 성남의들이 제한하고 싶어. 동의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공공은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한국부속공사,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이제 2페이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50초 이들이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은 공공시행자죠. 이런 위동의 위동이라고 만드네. 앞에 동의 그랬어야 되네. 상관없지. 위동의가 뭐야? 3분의 2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 국가한테 신분을 시켰잖아요. 근데 공익성이 강해. 비용 부담시켜 안 시켜? 안 시키지. 근데 소방관 불러서 막 고양이 밥 좀 찾아 달래. 고양이도 아니고. 그럼 비용 부담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한한 자에게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 있고 부담 안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 점을 합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자, 농촌보다 어디서 밤새 일하지? 우리도 지금 상업적에서 밤새 공부하고 있잖아. 1만 주거라고는 상업적 외웠어요. 주거적과 상업적은 얼마 이상 해야 돼? 1만. 그럼 공장 지으려면 좀 커야 되겠지? 얼마? 3만. 도시 외의적은 농림이든 관리든 자연이든 다 몽땅 얼마? 30만 이상이야. 근데 항상 30만 이상이야?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만 이상 해놓고 자연녹지 생산도 1만입니다. 근데 생산녹지는 여러분들 자, 공부한 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중에 어디가 더 개발 가능성이 많아? 자연녹지지.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말이야. 그래서 생산녹지는 좀 개발이 적은가? 이 생산녹지에서 개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얘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돼. 얘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런 제한인데 설명했지만 거기 써 있는데 지워버려. 잘 지워버리자. 생산녹지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된다 있는데 지워버려. 보지마. 내가 요약집에서 좀 가운데 줄을 그릴지 몰라요. 참고삼아 보긴 보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를 내가 했지만 시험장에서 지문을 변형시키면 못 찾아. 100발분 못 찾아. 한 3년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2차만 막 보고 막 몇 번 해야 돼. 그래도 못 찾아. 무슨 말인가. 자, 하여튼 자연 생산녹지는 얼마? 1만 이상이에요. 1만 이상. 공업은요? 3만 이상. 도시외적은 30만 이상인데 근데 뭐 아파트 연립 때 건설 계획 있고 이것도 보지 마.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10만 30만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있다. 그 밑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해야 그 밑에. 자, 다음에 해당될 때는 앞에 지정 규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를 위라고 했어야 되네. 어쨌든 위에 있는 거. 자, 대표적으로 취락지구 하나 볼게요.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 여기 어딘가에 취락지구가 있대요. 어디로 할까? 녹지적 할까? 녹지적. 여기 자연녹지적. 여기에 자연녹지적인데 사람들이 3, 3, 5 모여 살아서 뭘 지정해서? 취락지구. 주거 환경이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해.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한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정했어.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화를 하는 사업이 원칙인데 여기를 시가화, 시내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키려는 거야?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곳은 면적을 굳이 1만 제곱부터 30만 제곱, 여기 지리산이야. 지리산. 자연환경 보전지기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서 여기를 도시개발구역 정했어. 그건 그냥 집단적인 대규모 조성하는 게 아니고 환지 정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연환경 보전이 된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30만 이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지. 괜히 겨울잠 자는 곰이나 깨우고 그럴 건데 괜히 뭐하러 넓게 해. 여기 마을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음의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번 취락지구. 근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왜 4개냐면 4개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출제한 사람들이 다 취재 맨날 4개짜리 옳거니 잘 걸렸다.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지문을.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잘 안 내. 어디 한 파트에서 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전체에서 이렇게 한 문제를 만들어. 자,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에 걸치면 협의해야 된다. 하나. 그리고 먼저 중장은 요청할 수 있다. 둘. 3. 자연환경 보전적인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힘들어 죽겠네. 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맞아 틀려? 틀렸죠?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글자만 외우면 안 돼 지금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싶어. 그럴 때는 자 여기 어디 할까? 자연녹지적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구 단위 또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말을 만들 때는 내가 볼 때 취락지구로 만들 거예요. 다른 말 너무 어렵고 1번도 너무 어렵고. 근데 재미삼아 암기할 때 국가균형발전 형, 취락지구 취, 개발진흥지구 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 형 취하면 개지. 개가 돼서 법 적용을 제대로 해? 법 적용을 안 해. 안 한다고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락지구 말아도 돼요. 형 취하면 개지지만 취락지구 말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에는 형 취하면 개지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으면 얘 외우면 한 문제를 딱 맞췄거든. 거기 벗어난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취락지구 가지고 말을 만들 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면적 제한을 적용해야 하네?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집어넣는단 말이지.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그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잖아 이 말은.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만들 거예요. 자, 취락지구 대표 기억해달라. 자, 이제 여기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시가화를 만드는 것이고 도시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은 그냥 이게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의제가 돼. 왜? 시가화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정했을 거야. 도시공원 관리 변경해야 돼? 도시로 바로 그냥 바뀌어 그냥 의제가 된다고 그래 그걸. 자, 그럼 다시 이제 자, 자연환경 보전 얘기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어. 얘 취락지구는 도시역으로 의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건 도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 아까 마을 그냥 좀 약간 정비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 취락지구는 도시역이 돼야 안 돼?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연결된 말들이야. 이해를 잘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야 되겠지. 근데 정할 때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무슨 침점 치거나 풍수절 지리소를 정해야 돼?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돼. 그게 개발계획이에요. 개발계획.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정권자는 여기 아까 얘네들 누구야? 어디 갔어? 오늘의 주인공은 얘네들이야. 이제 앞으로 잘 모르면 지정권자야. 도시개발 채권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지금 다 말해줬잖아. 누구한테 승인받아? 지정권자. 공급계획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지정권자. 너 머리 스타일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승인받았어? 지정권자한테 깎아야 돼. 마음대로 깎으면 안 돼. 대답 못하면 쉬는 시간 안 가져. 이제 지금 쉴 때 됐는데 누구한테 승인받고 쉬는 시간 가져야 돼? 지정권자. 이렇게 이제 했으면 이외를 공부해. 이외. 오늘 이제 환청을 한번 할 거예요. 환청. 우리 공법은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지우개가 항상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금방 공부했는데 매직처럼 사라지는 매직 마술을 맨날 하는 거야. 들었는데 까먹는 게 환청이야. 뭐가 들은 듯 안 들은 듯. 자, 일반적인 것들은 누구한테 승인받고 인가받는다? 지정권자. 근데 이 환지계획을 공부해. 좀 해서 환지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받아. 한 급 아래 사람한테 받아요. 한 단계 아래 사람한테. 환청입니다. 시험 볼 때 환청이 생각 안 나면 안 돼. 실시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받아? 지정권자.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해? 지정권자. 근데 환지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 찾아보지 알고 뒤에 있는데 그거 찾아보고 있으면 어떡해.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이 책은 버려도 돼.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지. 이게 또 나올 건데 뭐 이거는 거의 마지막 수업인데 열심히 안 하면 파토내버려. 네. 자, 그 이제 지정권자 환청 안 받는데.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여기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계획 가지고 위치 면적 같은 거 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막 인구계획 또는 뭐 환경에 관한 계획, 도시화 온갖 것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거꾸로 갈 때가. 자,
여기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싶어. 이제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환지인지 수용인지 막 개발해요.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까?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지. 그러다 보면 개발계획을 몇 년 동안 수립하면 정보가 새나가 안 새나가? 새나간다고. 그럼 여기 원주민이 있어? 서울 사람이 다 살고 있어. 서울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은 이제 하나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만큼 가져도 한 명이고 이만큼 가져도 한 명이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정보가 새 나가면 여기는 땅을 사서 분할을 해. 토지 분할. 그러니까 권리를 여러 개 가지는 거야. 아파트 여러 개 받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은요 토지 분할이 허가사항이에요. 국토계획법은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사항이야. 미만일 때 허가받는 거야. 미만일 때 어저께 공부했잖아. 연달아니까 좋네. 안 좋은가? 다 까먹었나? 자, 이상일 때 허가받아. 미만일 때 허가받아. 또 어제 안 왔지 또 싸우느라고 또. 말하면 누가 보고서 또 종현이 또 이럴까지 말하는데 큰일 났네. 지워버려야 돼. 나랑 싸웠지? 자, 그래서 자 다시 미만일 때 허가받아. 모든 경우에 허가받아. 일반적으로 미만인데 여기는 그냥 모두 허가받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토지 분할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잠탈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자 다시 개발 정보가 새 나가면 여기 있는 땅을 막 토지 분할해. 이상일 때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 막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투기 가능성이 높을 때는 구역을 딱 정해놔서 토지 분할 못하게 해. 그리고 계획을 세워. 그래서 구역을 먼저 그냥 구역부터 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투기를 못하게.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자 그 전에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해. 주상궁에서. 그 다음에 녹관농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정보를 다 알게 됐어. 이제 학교는 또 개발 정부의 현재 가치 또 생각나려고 그래. 자 여기도 개발하고 여기도 개발하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자 1번 2번 어디다가 몰빵 먹어야 돼? 2번 그러니까 어디가 투기가 더 많겠어. 개발 정보가 새 나가면 2번이죠. 2번에서 사업할 때는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이런 걸 못하게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번 녹관농대에서 할 때 주상궁이 아니고 투기를 막으려고 그런 거야. 자 봅시다. 거기 2페이지 개발계획 수립은 자 구역을 정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지 원칙적으로. 근데 구역부터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 왜? 투기 때문에. 어디가 투기가 많아? 1번 2번 봅시다. 네모안에 봅시다. 다만 다음의 지역은 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번 거기 네모안에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관리독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도시 외의 지역. 근데 보전녹지 왜 빠졌지? 걔는 하면 안 되니까 빠진 거야 이제. 녹관농자 그러면 이제 보전녹지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건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 보전녹지 안 한다고 해서 여기 보전녹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거기다 보전녹지 집어넣어서 틀리게 안 해. 그냥 녹관농자 읽어도 돼. 그러니까 다음에 또 3번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중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형 취하면 개지의 형인데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어. 주상궁일 수도 있어. 근데 국가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지정하고 싶대. 그럼 거긴 낙후된 지역에 있어? 발달한 지역에 있어? 균형발전에서 지정하려면 낙후된 지역 아니야. 그럼 땅값이 굉장히 폭등할 거 아니야. 녹관농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계획을 먼저 세우고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먼저 정해서 이런 투기적인 행위를 억제한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그리고 4번은 쉬운 거예요. 개발 계획을 공모하려는 지역. 여러분이 파주시장이 됐어. 근데 개발 계획을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싶어. 개발 계획 세우세요. 그래야 되겠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해야 되겠어. 여기 구역을 먼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거기에 맞는 가막산 근처에 맞는 개발 계획을 우리가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할 구역을 먼저 정해서 그 공모한 계획 중에서 올바른 것들을 우수한 것들을 계획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자, 됐죠? 자, 또 하나 약간 낙후된 거 봅시다. 자, 녹관농자가 구역을 먼저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주상공이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주상공이 조금 들어갔어. 조금. 그럴 때도 역시 거꾸로 갈 수 있겠지?
주거상업공업적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얼마 이하일 때? 30 이하일 때. 외우는 이제 100분의 30 하나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해를 하고, 자 100분의 30. 뭐 외우는 거 100분의 30을, 그리고 내가 숫자하면서 외워야 돼 그러면 해야 됩니다. 내가 암기 팁을 못 주더라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100분의 30 어떻게 할 소리가 없어. 그런 것들은 이제. 근데 2번, 3번 이런 것들은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4번은 뭐 어렵지 않고, 듣기 전에 어렵지만 이제 들을 거라니까 어렵지 않을 수 있지. 자, 그 밑에 개발 계획을 공모했는데, 그럼 이제 공모의 우수자를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주시장이 3일 해놓고 자기 아는 사람만 받아. 돼 안 돼? 안 되지. 그 공모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90일 이상으로 한다. 뭐 한번 읽으면 되겠고. 3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래서 아까 녹관농자 거꾸로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녹관농자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귀뚜라미가 우는 녹관농자는 거꾸로 갈 수 있다. 거꾸로 녹관농자. 그리고 주상호이 얼마 이하 할 때? 100분의 30 이하 할 때. 그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자, 이제 맨 위에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이거 한번 볼까? 이 지정권자가 계획 세웠죠? 계획 영원합니까? 변경할 수 있어. 변경할 수 있지. 자, 근데 한번 어떻게 변경하나 보자고요. 이 개발 계획이 봐요. 구역 지정권자가 지가 생각해서 계획 세우면 얘 머리 나온 거야. 그렇겠지? 그럼 지가 바꾸면 돼. 근데 중장이 요청을 했어. 중장이 야 국장한테 저 개발 계획이 순수하게 국장이 단독으로 해서 얘 머리에 나온 거야. 그 중장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어. 그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어. 우리가 제안 공출방이나 토지사 제안했어. 제안. 그럼 제안했을 때 그 계획은 얘네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제 얘네들이 또 사정이 변하면 이것 좀 개발계획 좀 바꿔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보면 지정권자는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관계 중장이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 변경 못한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거지로. 근데 그걸 그냥 여기서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생각이 날 수도 있어. 무슨 말인가 알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자, 환지계획을 하겠습니다. 환지계획.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뭐가 있다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자, 수용은 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거고 환지는 공익적인 성격이 좀 약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용은 우리들 의견 안 물어보고 몰아붙일 수 있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군부대 만드는데 우리 의견 듣습니까? 그냥 하지. 근데 환지는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야. 그잖아. 나는 땅 이익 받기 싫어. 그런데 막 억지로 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나도 학원 안 닫어. 전철이 앞에 와서 공부해 좋으니까 막 강제로 시키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 개인이 결정을 하는 거야. 자, 환지를 할 때는 환지가 적용되는 곳에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계획을 세워야 돼. 파주시가 지멋대로 뭐 여기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 동네야. 근데 파주시가 지멋대로 환지 계획 세우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동의 받아. 동의. 그 동의는요. 나눈 것들은 면적이 같은 걸로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 C 값을 병정 이렇게 7명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여기에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세우려면 토지 면적 아까 그전 볼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어떻게 동의받았지?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돼. 그때는 아직 준비 과정이잖아 이게. 권리관계 큰 변화가 없어. 자,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만 있으면 돼. 이 사람도 의견 무시해도 돼. 가불변경. 그런데 이제 환지 방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머리수도 무시하면 안 돼. 토지 면적, 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고 그거 맞고 안 돼. 땅이 넓다고 해서 횡패를 부리면 안 돼. 총수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자, 처음에 개발계획 제안할 때는 A, B, C 3명만 담합하면 제안할 수 있어요. 근데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세울 때는 A, B, C만 동의받는데 한 명 더 추가해야 돼. 토지 면적 3분의 2 및 총수 2분의 1 이상이니까. 가불변경만 동의해서 환지 방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없어. 머리수만 2분의 1이지 면적이 3분의 1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만들어 사업할 수 있다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토지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동의받아야 돼. 토지를 수용하고 있어. 수용하려면 토지를 3분의 1 소유하고 2분을 동의받아야 돼. 근데 거기는 이제 중요도가 제일 떨어져요.
근데 성남의 때는 그런 동일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어 없어? 수용할 때 없다. 이 숫자 구조가 3번 나옵니다. 환지 방식할 때, 조합 설립할 때, 그건 똑같은 내용이 면적 3분의 2 종수 2벌. 근데 이제 수용할 때는 숫자 구조는 같은데 그 말이 조금 약간 바뀌어요. 자, 완벽하게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 1번 양관 1번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 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면, 변경하면 뭐냐면 수용을 하기로 했다가 환지로 바꾼대. 수용할 때 동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만 환지로 바꾸려면 또 동의 받으라 이 말이야. 토지 소유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와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근데 거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외를 자꾸 물어봤지. 동의 불용. 자, 다시 여기를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고 싶대요. 여기. 그러면 그냥 밀어붙여야 돼. 여기 우리들 동의 받아야 돼. 우리들 동의 받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토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가 한대. 얘가 국가나 지자체가 얘가 이 사업을 한대요. 전방에.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아 적죠? 그러니까 굳이 동의 안 받아도 괜찮다 얘가. 자,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할 때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세운다. 동의 없이 환지 방식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맨 뒤에 사업이 끝나서 이거 환지 방식 사면 무조건 내가 이득 보겠어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땅값은 좀 오르겠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손해 볼 수도 있어. 자, 근데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했을 때는 혹시 손해 보면 보상도 다 해줘. 환지 방식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할 때는 어디 갔어?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환지 방식 사업할 때는 굳이 우리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기억해야 돼요. 자, 동의자 수 산정까지 보고 10분 쉴게요. 자, 여기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이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고 그리고 여기 머릿수 동의자 수 산정할 때 볼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지? 근데 여기 이 땅을 갑과 갑 다시가 공유하고 있어. 공유. 그래도 한 명이에요. 토지를 공유할 때 몇 명이다?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동의자 수에 포함시킵니다. 여기도 B1이 있어. B2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주택 수가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소유권 하나지? 그럼 여기는 한 명이 한 명. 근데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 있어.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요? 단독주택이요? 공동주택. 구분수였다고요. A1, A2가 각각 1층을 한 층을 살고 있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다세대 주택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을 구분수하고 있어야 되잖아. 집합 건물을 구분수할 때는 구분수와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아파트라고 생각해봐요. 아파트에 산 사람들 1000명인데 한 명으로 지금 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구분수하는 특별 취급하는 거야. 특히 아파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야. 여기 1번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 공유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런데 집합 건물의 구분수자는 각각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공유는 몇 명의 원칙? 공유해서 공유 몇 명? 한 명이에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구분수자 각각 한 명으로 본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원칙도 하나 봅시다. 원칙. 여러분들, 자, 올해 시험은 10월 25일에 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시험 본 후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전에 열심히 해. 전에. 여러분 10년 전에 자격증을 땄어야 돼. 10년 후에 따야 되겠어. 전에 땄어야 돼. 전에.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동의를 했을 때 철회가 가능한데 철회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한 후에 철회할 수 있어?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 전까지. 조합 설립에 아까 동의해라 그래. 동의 또는 도시구역 지정 제한에 동의하라 그러는데 동의도 철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철회해야 돼? 제한하기 전까지. 인가 신청 전까지 해야 돼. 한 후에 철회하면 철회한 게 돼 안 돼? 민법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랬어요. 들어봤어?
근데 그게 엄격하게 분석하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 후에는 처리 못해. 무엇인가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는 번복하면 안 되겠지. 자,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전에 한 사람은 보호되는 거고 후에 한 사람은 보호 안 돼요. 자, 분석해 봅시다. 3번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그래서 후에 그럼 그 사람은 보호돼야 안 돼? 안 돼. 공람 공고일 몰라도 돼. 후에 증가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시키지 말 것. 무시하라 이 말이야. 후에 됐으니까. 공람 공고일은 나도 기억 안 나. 이제 후에만 기억하는 거야 이제. 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전에 처리했어. 전에. 후에 처리했으면 처리 의사가 반영이 안 돼. 근데 전에 처리했지? 그러니까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동의자 수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처리했기 때문에. 근데 후에 처리하면 돼 안 돼? 그럼 그 사람 동의자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사람 의사는 존중 안 하는 거야. 자, 전후 이게 이 말을 좀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뭡니까 주택법에서 써먹을 수 있고 정비법도 써먹고 각종국가에서 써먹을 수 있었지. 자, 언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전까지 그냥 뭐뭐 하기 전까지 하지 마요. 그냥 전까지 그러면 다 통하니까 전까지.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는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데 동의한 사람은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허가 신청 전. 너 70점. 뭐가 100점이야? 전에 그럼 100점. 전에는 다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 3번이에요. 10분 쉬었다 합시다.